1부는 강산 DSC 성대웅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이 정말 많으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2077-6358번, 문자는 013-3366-829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실 때마다 주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최고의 전문가와 조금 더 나은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기본적인 전략을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사님 최근에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면 이 정부의 정책을 보지 않고는 매수, 매도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이런 내용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앞서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수도권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그 또한 비규제 지역에 인기들이 많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하나 또 참고해야 될 것이 이 저번 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부동산 정책이 발표한다는 것은 집값 안정과 더불어서 투기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앞서서도 비규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도 또한 포함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제가 차근하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지역 내에 대출 규제를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골격이 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조정지역 대상 지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과거 12.16 대책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총 39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원의 영통과 건선, 장안지구 이 세 지역이 수원 전체가 이제 포함이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안양, 마남구와 더해서 의왕시 전체가 총 5곳이 또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총 44곳 조정대상 지역이 추가가 되었다. 왜 이러한 대상 지역이 추가되었는지 제가 차근하게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이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보시면은 알 수 있을 텐데요. 참고적으로 이 서울 지역 작년 7월 첫째 주, 그다음 7월 셋째 주, 작년 11월 셋째 주와 12월 셋째 주까지 보신다면은 큰 폭으로 이게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말일 넷수록 계속해서 집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12.16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집가 상승률이 0.02%, 0.01%로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대책 발표 이후에 거꾸로 0.2%나 오르고 0.42%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대책이 발표가 되었다는 점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승이 되었냐, 이런 수도권, 이 남쪽, 이 경기 수원권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풍부한 개발 호재, 이 광역 교통 개발 호재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시면 정말로 놀라실 텐데요. 작년 1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약 8주간의 이 아파트 가격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총 1.4%나 상승폭이 올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0.02%, 0.01%밖에 오르지가 않았었는데 단 8주 사이에 1.4%나 오르게 됐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0.9%나 올랐고요. 이 화성 같은 경우에도 0.6%, 용인도 0.2%, 안양도 0.2%로 정말로 많은 폭으로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녹색 그래프는 2018년도 그래프고요. 이 파란색은 19년도, 빨간색은 2000년도의 그래프입니다. 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부터 이 5월까지 보시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년도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하고 나서 이 압력을 받았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심리적 안정세로 이뤄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회복이 되고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계속해서 아파트의 집값은 하락하게 되는데요. 19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세가 일어나다가 연말이 돼가지고 계속 큰 폭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16 대책이 발표하였고요. 12.16 대책 이후에는 2월 달까지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지역의 그래프는 조금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2018년도나 2019년도 그래프를 보신다면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12.16 대책 발표 이후에 정말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20일 날 대책이 발표가 되었고 어떠한 대책들이 또한 발표가 되었는지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하게. 가장 주된 골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현 규정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 주택담보율이 LTV가 60%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표 이후에는 조금 차등해서 나눠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9억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로 봤을 때는 LTV가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정리를 조금 더 다시 해드리자면은 9억 이상의 이하 부분에는 50%로 적용이 되고 초과 부분에는 30%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 무주택 세대주나 주택 가격이 5억 이하이나 부부 연소득 합선이 6천만 원 이하의 사대 같은 경우에는 이 종전과 같이 60% LTV 규정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또한 이 조정지상 내에서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됐을 때는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6억, LTV가 60%니까 6억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등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50%, 4억 5천만 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1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 3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6억이 아니라 4억 8천만 원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LTV 규제를 최대 70%까지 유지한다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게 되었는데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업이나 주택 매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과열지구나 투기 과열지구나 투지 지역 내에서는 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 대상이 포함된 지역까지 해가지고 더 이상은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임대업을 하거나 매매업 이외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상 내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그 1세대 주택에 대해서 실수요 요건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 현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이 있고 새로운 주택을 하나 매수를 했었을 때는 대출이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거의 주택을 2년 내에 팔기만 했었으면 대출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요까지만 해야 됩니다. 2년 내에 팔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까지도 의무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수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만 대출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수요에게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올 3월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의무화가 됩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에서만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의무화였었는데 이제는 투기과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에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비규제 지역 약 6억 이상 되는 주택에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의무화라는 사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동지역 대상으로는 대출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V와 DTI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LTV나 DTI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조금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LTV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과거에 이 프로그램에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러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주택을 꾸며주면서 살기 편한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러브하우스의 L과 LTL을 붙이게 된다면은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DT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봉을 따라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외우시기에 또 편한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지갑입니다. 지갑을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갑을 보고선 대출을 한다. 지갑을 조금 짧은 발음으로 하면 D갑이 되겠죠. 이 D갑과 DTI 연결시키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한 이번 규제로 인해 가지고 세제, 이 다주택자 양도세나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의 이러한 것들도 강화가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청약제도에서도 조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강화되었냐면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1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조정대상 총 5곳이 1지역으로 조정됐고요. 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지역과 2지역, 3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1지역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돼야지만 팔 수 있다는 거고요. 2지역 같은 경우는 당첨일로 1년 6개월이 지나야지만 팔 수 있습니다. 또한 3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택지 같은 거는 1년이고요. 민간택지 같은 건 6개월입니다. 그래야지만 팔 수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 1지역으로 상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과거에 이 성남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2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지역으로 다 상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수원, 팔단, 용인의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3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1지역으로 일관이 상향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를 내가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소유권 이전 후에 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러한 정책들이 경기 남부 지역이 수원 일대를 해가지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대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지역도 이러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 번은 말씀드렸는데요. 대구 유성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과거 8주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4%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지역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안 들어갔을까? 이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지역이 다음번에 이러한 강화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렇게 강화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집가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요가 많이 찾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텐데요. 지금 생방송이고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1대1 상담이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오신다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계속해서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2월 20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19번째 대책에서 어떤 점이 추가가 되고 어떤 점이 변화가 됐는지 여기에 투자 포인트까지 살짝 잡아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무료 세미나에서 조금 더 말씀 나눠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통해서 세미나 상담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으로 떠나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지역만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목동입니다. 9호선 영창역 도보 1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3천에서 4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3천만 원 예상하면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실투자금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딱 한 지역만 소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조금 더 엄선되고 중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무려 양천구 목동이고요. 특히 9호선 염창역 도보 1분입니다.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 소개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사님 양천구 목동하면 우수학군이나 고급 주거지 이런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양천구 목동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학군이죠. 이 학군 자체가 이 대치동의 팔학군과 어깨를 견주어도 절대로 밀리지가 않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학군의 수요가 튼튼하기 때문에 매년 매해 이곳을 찾는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초역세권입니다. 이 초역세권이라고 하면은 보통 4분 거리의 이 거리라고도 또한 초역세권이 불리는데 1분 거리의 초역세권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당연히 황금성인 측면뿐만 아니라 임차 수요 풍부한 지역이겠죠. 지도를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염창역 목동 주변으로 보신다면 황금 노선인 9호선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9호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9호선 주변으로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다. 이 9호선 뿐만 아니라 이 염창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 중에서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급행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 급행 노선인지 일반 노선인지에 따라 가지고 주변의 지가가 2천에서 3천만 원까지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 급행 노선에 주변에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큰 지가 상승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보신다면 5호선도 따르고 있겠고요. 이 자가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올림픽도로와 이 강변북로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4통, 8통 교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 9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9호선 이 직행 노선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급행 노선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 김포항까지는 9분, 이 마곡산업단지나 여의도의 금융타운까지는 이 8분 거리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가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 가양도를 건너시게 된다면 이 상암 DMC의 상권이나 홍대의 상권, 이 망원의 상권까지도 약 15분 거리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보신다면 다양한 녹지공원까지도 잘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근린공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건너편으로 보신다면 이 한강변과 더불어서 하늘공원과 성유도공원까지도 내 집 앞마당처럼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이 좌측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곡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목동 주공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이 개발지도로 둘러싸여져 있으면서 큰 지가 상승 계속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개발 호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이 염창역 건너편으로 보신다면 현재 이 월드컵 대교가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은 주변의 교통체증 당연히 해결이 되길 뿐만 아니라 이 망원동이나 상원동의 상권이 진출입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진출입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은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주변에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변이 상권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전월세 가격 상승, 집가 상승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곡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첨단 산업과 주거, 자연 환경이 어우러지는 이 미래 녹색 도시의 산업으로서 그 크기만 하더라도 이 상암 DNC에는 6.5배, 여의도에는 1.5배,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약 5배 가량의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곳으로 집중됨으로써 여기서 상주 인구만 하더라도 약 16만에서 20만을 예상하고 있고요. 유도 인구만 하더라도 약 40만에서 60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4, 5년 전에 이 마곡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주변의 집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염창동 같은 경우에, 목동 같은 경우는 마곡산업단지의 배후 수요지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CJ 공장 부지가 개발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부지 크기만 하더라도 강남 코엑스의 약 2배가량의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부지 같은 경우는 100% 업무시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100% 업무시설로 채워진다는 것은 직장인 수요가 이곳에 또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유도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곳의 주변 환경 생활 인프라 시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마곡산업단지 내에는 서울식물원까지도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크기만 하더라도 약 50만 제곱미터가 넓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이 녹지공원까지도 계속해서 확충이 된다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염창역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목동 재건축 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건축만 앞두고 있는 단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목동 재건축 단지가 발생됨으로써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주 수요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주 수요도가 영등포나 여의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목동 같은 경우는 학군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이주 수요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체크포인트까지 앞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체크포인트 9호선 처역세권뿐만 아니라 이 황금성까지도 잘 가지고 있고요. 목동의 집가 상승과 더불어서 실거주 면적이 큰 지역이고요. 매매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룸의 시세가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에서 2억 9천, 월세는 2천에서 3천에 월세 100에서 120만 원이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실사금 3천에서 4천, 전세 같은 경우에 3천 4천,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공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고 평소에 좀 부동산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대웅 이사가 방송 끝나고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발표로 인해 가지고 다음 지역이 어디가 일어날지 이러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꼭 1대1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궁금증 다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대웅 이사의 무료 상담 진행됩니다. 주제는 2020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에서 상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예약 반드시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산 DLC 성대웅 이사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